한 프랑스 여성의 한국 편의점 이용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프랑스 여성이 새벽 3시에 무인 편의점을 찾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로 출입 인증을 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매장에 진열된 얼음컵과 음료팩을 집어들어 계산대로 가져갔고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겐 다소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인들은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는 새벽 3시에 주인도 없는 매장에서 셀프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되자마자 15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 네티즌들은 자국에 만약 그런 편의점이 생긴다면 반나절도 안 돼 모든 제품이 털리고 말 거라며 각양각색의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꽤 많이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에서는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버스 한 번 타려면 현금이 있어야 했고 그 현금도 딱 맞는 잔돈이어야 했습니다. 카드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환전소를 찾고 줄을 서고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손짓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의 핵심은 관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공항 앞에서 한 장면을 봤습니다. 버스표를 사려는 관광객이 지폐를 내밀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관광객은 당황했고 뒤에 줄은 길어졌고 누군가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 들어가 결제를 하고 길을 찾아 이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야 10분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여긴 미래 같아요. 그가 있던 나라에서는 결제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작은 미션을 깨야 했습니다. 메뉴판은 현지어뿐인 경우가 많았고 가격을 알아도 카드가 안 되니 다시 현금을 찾았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잔돈이 없으면 계산이 멈췄고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러 왔는데 하루 종일 돈을 쓸 준비만 하다가 지쳤습니다. 교통은 더 답답했습니다. 노선은 복잡했고 안내 표시는 부족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려면 현지어 발음이 맞아야 했습니다. 번역기를 보여줘도 잘 통하지 않았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내린 뒤에야 여기가 아닌 데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가며 시간과 체력을 잃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사라지고 멘탈만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예약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웹사이트가 있긴 했지만 결제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해외 카드가 거절되거나 인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가서 표를 사야 했고 그곳에는 늘 줄이 길었습니다. 줄을 서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라 행정 처리 같아요. 공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입국 심사줄은 길었고 안내가 부족해 줄을 잘못 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다시 뒤로 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돕기보다 사람이 시스템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은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때문에 멈췄고, 두 번째는 교통 때문에 멈췄고, 세 번째는 정보 부족 때문에 멈췄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겹치면 큰 피로가 됐습니다. 여행은 원래 예상치 못한 변수도 즐기는 것이지만 변수가 매번 기본 동작이 되면 즐길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순간은 이런 때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ATM을 찾았는데 수수료가 높거나 고장이 나 있거나 영어 안내가 없었습니다. 겨우 현금을 뽑고 돌아오면 자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리한 나라라는 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그는 제일 먼저 이동부터 해결했습니다.
공항철도 표지판은 눈에 잘 들어왔고 동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매표기 앞에서 잠깐 멈췄지만 곧바로 결제까지 끝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읽지 않아도 버튼이 직관적이었습니다. 줄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서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환승이 생각보다 쉬웠고 안내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당연히 제공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분이 남았는지, 다음 역이 어디인지가 계속 보였습니다. 불안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는 물과 간단한 음식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 간편결제, 교통카드, 여러 방식이 자연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계산은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점원은 빠르게 처리했고 뒤에 줄이 길어져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여행의 체감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제가 막히지 않으니 여행이 안 막히는 느낌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숙소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당을 찾고 언어를 고민하고 결제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을 켰습니다. 메뉴는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고 주소 입력도 쉬웠습니다. 결제는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여행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을 시스템이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켰습니다. 길 안내는 정확했고 대중교통 정보는 촘촘했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그는 예전 여행에서 길을 잃으며 겪었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을 잃을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이, 너무 친절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편리함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기니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며칠간 한국을 다니면서 계속 같은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을 맞추느라 지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제는 막히지 않았고 교통은 연결되어 있었고 정보는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살기 편한 나라는 압축하면 한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에 그는 또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필요한 물건은 다 있었으며 계산은 또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한 번도 울컥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깐 울컥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그에게 한국의 디지털 편의성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행자의 시간을 돌려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여행을 여행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여행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언어였나요? 교통이었나요? 결제였나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누리던 대한민국의 편리한 교통카드, 키오스크, 배달, 편의점, 무인 매장, 모바일 인증 등을 접하고 이건 미래 도시라고 하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뿌듯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